자, 이번에는 C 언어의 그 독특한 메모리 구조인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영어로 하면 arra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같은 형태의 자료형을 여러 개 나열한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은 메모리 구조를 알아야지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좀 깊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나게 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우리가 CPU와 메모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CPU와 메모리. 결국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CPU와 메모리를 우리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하드웨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컴퓨터라는 게 간단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CPU와 메모리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 C 언어로 프로그래밍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CPU와 메모리 제어 쪽을 깊이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국 우리 미래를 위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메모리는 실행 파일이라든지 운영체제가 저장되는 공간이죠. 그럼 저장돼서 뭐 하는가 하면 명령어가 이제 CPU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가 CPU가 원하면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코드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메모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명령어 기억된 게 CPU에 들어가서 이제 명령어 실행이 되는 거죠. 명령을 기억하는 공간이 메모리인데, 명령어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행 파일에서 다양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명령어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 쉽게 말해서 매개 변수는 변수 선언한 겁니다. 변수 선언한 게 메모리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수 선언하면 메모리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하나인데 이 하나의 크기가 자료형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캐릭터인 경우는 1바이트, 숏인 경우는 2바이트, 인트인 경우는 4바이트, 롱인 경우는 8바이트. 자, 이렇게 자료형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자료형을 이용해서 변수 선언하면 메모리 하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응용을 보면 메모리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엑셀과 같은 구조입니다. 엑셀 구조. 엑셀 구조는 수학적으로 하면 행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행렬은 행과 열로, 자, 얘가 행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요게 행이 되는 거고, 세로로 가면 열이 되는 건데요. 이런 숫자들을 배치를 해 놓은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행렬의 원소들의 특성은 동일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자료형이 동일한 거죠. 이러한 자료형을 손쉽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C 언어에서는 배열, array라는 개념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도입한 배열을 위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배열 연산자. 뭔가 하면 요런 관로입니다. 대관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반듯반듯한 관로를 배열 연산자로 도입을 합니다. 배열 연산자로 도입해서 이런 모양이 보이면 배열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호, 대관로 기호가 어떻게 쓰이는가, 왼쪽 값에 쓰이는가, 오른쪽 값에 쓰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산하는 특성이 달라지는데, 배열 연산자가
이제 도입이 돼서 배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메모리 구조 살펴보면 별게 아닙니다. 메모리는 연속이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 메모리 만들 때 이렇게 메모리 만들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만드는데 요 메모리에 이제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요 메모리를 위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 접근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씁니다. 당연히 읽기도 되는 거고요. 그 주소를 가지고 값을 쓰는 겁니다. 값을 읽고 쓰기를 하는 건데, 자, 요 주소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도 또 쓰기 위해서는 주소가 또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접근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이 주소는 이진수 수니까 사람이 기억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변수 선언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한다는 거는 메모리 상에서 주소를 확보를 하고, 그 주소에다가 읽기 쓰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해왔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소를 접근할 필요 없이, 그러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변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주소만 알고 그 다음 주소부터는 1, 2, 3, 4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배열 자체는 이미 연속된 메모리 상에서 있는 거니까, 메모리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거 알면 그 다음에 거를 쭉쭉 그냥 찾아가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배열을 안 쓰고 이 연속된 메모리를 다루려고 하면, 예를 들어 int i가 있다고 하면 i1, i2, i3 뭐 이렇게 막 가야 될 겁니다. 그 컴퓨터는 또 0부터 시작하니까 i0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 3, 4, 5, 6, 7, 8, 9 숫자를 막 계속 붙여야 될 건데, 이게 1000개, 10,000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연속된 메모리를 쉽게 우리가 하나로, 한 덩어리로 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념이 배열 개념이고, 그래서 배열을 쓰게 되면 많은 원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 주소를 아는 상황에서 0, 1, 2, 3, 4 이런 숫자들을 붙임으로써 접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빔 프로젝트 설치 선택해서, 자, 이번엔 어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레이. 프로젝트 이름을 어레이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추가 새 항목으로 이번에는 어레이 .c로 하겠습니다. array.c. 자, 일단 standardio.h라는 헤드 파일을 하고요. 자, 우리가 실행 파일 만들면 첫 번째 실행될 함수인 메인 함수, 본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array를 쓰고 싶으면 타입 정의하는 거, 자료형 정의하는 거, 변수 선언하는 거는 동일한데 약간 다른 게,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다가 대괄호를 하고 숫자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10인 배열입니다. 크기가 10인 배열을 선언.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예학 한번 보면, 자, int a 하고 비교해서 보면 얘와 비슷하잖아요. a와 비슷.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대괄호하고 10을 추가해서 배열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배열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제 쓰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배열이 없다고 하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변수 선언하기 위해서 배열을 쓰지 않으면 int에서 A0, A1, A2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A9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귀찮고 복잡하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자료형을 나열해서 쓰고자 할 때는 배열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이제 사용을 하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A의 0이 이제 0번째 원소입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내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인가 하면 자, 할당은 할당인데 배열 원소 할당입니다. 그러니까 0번 원소에 10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위에 거는 선언입니다. 선언. 위에 거는 배열 선언인 거고요. 밑에 거는 할당인데 배열 원소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 원소는 0번째 원소입니다. 이 컴퓨터라서 자, 접근할 때는 0, 1, 2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9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열 원소가 10이었잖아요. 10이니까 10에서 하나 뺀 만큼까지 원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는 왜 9가 나왔는가 하면 10 빼기 1입니다. 10 빼기 1. 그래서 크기 빼기 1까지 접근을 위한 위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을 이제 접근하려고 하면 이 배열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거기에 숫자를 적어 주는데 이 숫자가 접근을 위한 간단한 위치입니다. 그 접근할 때 그 위치, 그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원소는 1번 원소가 되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이 되니까 0이 첫 번째 원소, 1이 두 번째 원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 접근하고 싶으면 자, 이런 방식으로 20. 그 다음에 2번 원소는 이제 30으로 할 수 있는데 자, 배열은 내가 꼭 왼쪽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자, 배열 원소 할당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자, A1의 값을 가져와서 A2에 할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할당을 할 때 왼쪽 값, 오른쪽 값이라고 했잖아요. 자, 변수는 왼쪽에 있으면 왼쪽 값이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값이 됩니다. 뭔 말인가 하면 왼쪽 값은 그 값을 접근해가지고 쓰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 값, 오른쪽 값이라는 거는 오른쪽 값은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값, 그러니까 L value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 변수의 쓰기인데 자, 우리는 지금 배열을 하고 있으니까 배열 원소의 쓰기가 됩니다. 자, 오른쪽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컴파일러에서는 R value라고 하는 건데 뭐 L이다, R이다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left, right입니다. 얘는 그 변수를 읽기입니다. 자, 변수를 읽을 때는 오른쪽에 있으면 변수를 읽고 왼쪽에 있으면 그 변수에 가서 써줍니다. 자, 우리는 배열을 하고 있으니까 배열 원소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크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 연산, 계산을 할 때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에
따라 가지고 원소 값을 읽는지 아니면 쓰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값에는 변수뿐만 아니고 상수, 숫자 이런 거를 다 읽을 수가 있죠. 오른쪽 값에는. 근데 왼쪽 값에는 써야 되기 때문에 상수나 숫자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바입니다. 상수나 숫자는 왼쪽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장 공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장 공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 근데 저장 공간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변수나 배열만 저장 공간 가짐. 그렇게 해서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해보면 뭐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값을 할당만 하고 그 값을 꺼내서 뭐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을 다룰 때는 이 배열을 프린트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print arra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함수 만들 때는 함수명 쓰고, 자, 함수명 쓰고, 그 다음에 갈로를 통해서 입력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을 설정하고, 함수명 앞에는 출력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함수는 출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void라고 하고, 입력은 int에 a 10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10이고 여기도 10인데 배열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입력 변수로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define을 하나 해줍니다. 그러니까 define은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자, 매크로라서 우리가 array size라고 하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고 얘는 10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array size라는 것은 매크로의 이름입니다. 매크로의 이름. 간단하게 이제 실행하는 간단한 코드를 우리가 코드 묶음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코드를 쓸 수가 있는데 복잡한 거 쓰면 안 되고 간단한 것만 쓰는데 우리 보통 그 숫자를 여기다 씁니다. 뭐 연산을 써도 되긴 하는데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rray size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얘를 좀 더 아름답게 읽기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r문으로 반복을 이제 시킵니다. i는 0부터 언제까지? 요 array size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우리 개념에서는 어떻게 갑니까? 요 int는 변수 선언을 또 해야 되니까 초기화를 위해서 int i는 0에서 이제 array size인데 array size는 얼마입니까? 마우스를 갖고 가면 1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보다 같은 게 아니고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3, 4에서 9까지 우리가 원하는 요 9까지 다 접근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는 하나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printf로 한번 써줍니다. 그래서 %d는 %d 그러니까 정수를 출력하겠다는 뜻이고 i고 a의 i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가 있으면 좋으니까 백슬래시하고 n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할 때 요 반복문은 우리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주면 초기화, 그 다음에 판단식, 그 다음에 증감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블럭을 써주는 거죠. 여기가 초기화, 여기가 판단식, 증감을 어떻게 하는가? 이건 증가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코드 블럭이 하나만
코드 블록에 구문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굳이 헷갈리게 중괄호를 쓸 필요 없이 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함수 호출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 출력하는 거 한번 해 봅니다. 자, 프린트 어레이에서 인수 넘겨줄 때는 A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인 경우는 배열의 이름을 넘겨줍니다. 자, 배열 이름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 선언하는 거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배열 선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료형을 쓰고, 어떤 자료형이든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명을 쓰고 대괄호 한 다음에 크기를 써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그 배열 선언할 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이용해서 넘겨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함수 입력 변수를 할 때는 일반 변수인 경우는 변수명을 써주면 되는데, 배열인 경우는 배열명만 써야 됩니다. 배열명만 써서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10, 20, 2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10, 20하고 2번 원소는 1번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얼마였습니까? 20이었으니까 이제 나왔고요. 밑에는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변수들을 변수를 이제 선언만 하고 크기만 잡아놓고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초기화가 없기 때문에 초기화 안 된 값은 값이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초기화. 자, 이번에는 인트로 해도 되는데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더블로 한번 해볼까요? 더블로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x라 할까요? x라고, 자, 크기는, 자, int인 경우는 10으로 하고, 더블인 경우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편하게 5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프린트 할 때도 int array라고 이름을 좀 살짝 바꾸겠습니다. 우리 더블을 좀 하고 싶으니까. 자, 더블인 경우는 define에서 dbl array size는 이번에는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도 이름 바꿨으니까 얘를 바꾸겠습니다. 자, int array size 10을 할 필요 없이 그냥 10을 여기다 써도 되는데, 지금은 알지만 나중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상수에는 가능하면 이름을 붙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명시적인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는 붙일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헷갈릴 우려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디파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우리가 코드를 볼 때 읽기가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더블 어레이 사이즈로 해서 초기화하는데,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씁니다. 배열 초기화는 중괄호를 써줍니다. 이 중괄호는 참 두루두루 쓰이는 것 같습니다. 코드 블록을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중괄호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중괄호가 배열 초기화에도 사용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걸 수학에서 본 경우가 있는데, 집합 정의할 때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배열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3. 뭐 배열은 이제 여러 가지 써도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배열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집합처럼 배열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에서 dbl array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dbl array는 정의가 필요하니까, 자, 더블로
이제 x로 가는데, 자, 이렇게 적고 포문을 이제 돌립니다. 포문 돌리는데, 포문 돌릴 때는 얘하고 이제 같이 돌리면 돼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면, 다만 크기는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같은 크기로 돌아야 됩니다. 같은 크기로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x로 하는데, 요 x 값은 w이니까 얘는 g로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하면, 자, 요만큼은 int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더블에 대한 게 밑에 나오는데, 우리가 초기화한 대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화할 때 재밌는 거는 5개인 경우인데 5개를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빠뜨려도 됩니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빠뜨리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원소로, 자, 숫자로 더블로 배열 초기화 하는데, 자, 개수가 초기화를 할 숫자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 써줄 필요 없이, 다 써줘도 이제 괜찮은데 필요가 없다고 하면 0으로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그냥 이 원소를, 배열을 0으로 그냥 초기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0이라고 그냥 둬도 됩니다. 0이라고 두면, 자, 첫 번째 원소는 0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원소부터는 그냥 다 0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전부 다 0으로. 전부 다 0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들써주면 그 들써준 만큼 숫자를 0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자, 원소를 이제 초기화할 때, 배열을 초기화를 할 때, 그러면 이 개수를 내가 다 써줘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초기화를 이렇게 이제 써줬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있는 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개수로, 자, 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원소 개수로 크기를 배정한다는 겁니다. 배열 크기를 저절로 배정을 합니다. 배열 크기를 저절로 배정한다는 게 요 식의 의미가 됩니다. 굳이 내가 여기 값을 쓸 필요 없이, 자, 원소를 초기화를 하면 원소 개수가 나오잖아요. 원소 개수 나오니까 그 원소 개수로 배열을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 위에 있는 얘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함수의 입력 변수로 갈 때는 굳이 크기를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함수 입력 변수인 경우는 이것도 가능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크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크기를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배열 크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배열 크기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define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도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코드가 길어지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함수 입력에 쓸 때 이야기입니다. 함수 입력에 쓸 때는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자, 큰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A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A의 의미. 그러니까 배열이긴 한데, 요 의미.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 한번 보면, 배열이기는 한데 보통 이제 배열
인데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배열이라고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는 A를 주소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메모리 주소입니다. 메모리 주소. 이 메모리 주소를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할 건데 앞에 메모리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자, 메모리에 저장을 하려면 어떤 주소로 저장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기계어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진 숫자로 주소를 다 지정을 해 두는데 우리도 편지 붙일 때 우편 번호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소를 숫자로 다 배정을 하는데 사람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우리한테 기억이 잘 되니까 이 변수 이름을 주소를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열인 경우도 이 배열명을 첫 번째 주소로 기억을 합니다. 배열의 이름. A는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배열 이름을 0번 주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명을 0번 주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력 변수로 A하고 대괄호를 넣었다는 것은 이렇게 뭐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는 A라고 하는 0번 주소를 넘긴 겁니다. 0번 주소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개념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